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덕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기분 좋게 양대지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코스닥은 902선까지 이제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체크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네. 드디어 매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환율 고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급등했던 환율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요. 맞아요. 환율 언제 멈출까?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멈추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까지 왜 올라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금년에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빅스텝,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50bp, 75bp까지 올린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 전망은 좀 나뉘었습니다만은 빅스텝은 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워낙에 강하고요. 즉 위안화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지금 봉쇄를 하고 있으면서 좀 부양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양책이 약하다 보니까는 위안화 약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를 하면서 부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어떤 그 상하이에 또는 이 베이징의 확진자가 좀 줄어들 때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안화도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던 건데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던 거죠.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원자재가 다 급등했죠. 원유, 뭐 가스 다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 원자재 급등하면서 엔화 약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유로화도 역시나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을 끊겠다라고 했고,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또 가스를 끊을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유로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달러가 급등하는 이유, 그러니까 위안화, 엔화,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 긴축과 중국 봉쇄,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을 찾는 건데 이걸 갖고 차트를 갖고서 뭐 더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의 봉쇄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래프 봤을 때 줄어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야 어떻게 보면 좀 원전의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5월 15일 날 또 이제 그 에너지를 결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 전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또 유로화도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긴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그 위안화 문제도요. 다만 이제 전쟁 문제가 아직 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 환율의 어떤 그 상승세는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 매수가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진짜 뭐 맛만 보는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뭐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그 시장에서도 환율을 좀 고점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슬슬 환율 고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언제 멈출까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점이지 않을까,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덕이 덕분에 정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앞서서 GS글로벌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말했는데 우리 현덕쌤 포트에 있더라고요. 진작부터 이제 우리가 들고 있던 건데 오늘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끊기 시작하면서 가스값, 원유값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오늘 또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도 뭐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은 지금 석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그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수입할 때 관세는 0으로 내리면서 중국이 수출은 안 하고 수입을 하면서 석탄 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석탄 중심지인 그 친양다하고 하이간까지 봉쇄가 되면서 석탄 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 에너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어떤 자원 개발주라든가 뭐 가스, 원유 이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급등 나왔을 때는 수익 매도하는 거고요.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80% 넘게 올라와 있는 건데 요새 이런 종목들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 또 준비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오프닝에서 이치환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사실 그 급등세를 좀 죽여놓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표가를 3만 원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일단 기대는 합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이제 다음 주부터 벗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의 기대가 있습니다만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이 있어야 어떤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 모멘텀을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만 봐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만 원에선 위에서는 수익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셀리버를 좀 보시면은 워낙에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죠. 지금 이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셀리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로펌이 협의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 수출은 제가 볼 때 무조건 하는 거고 얼마에 하냐가 문제인데 셀리버리가 그런 협상력이 있어 약하다 보니까는 미국 대형 로펌이 전권을 갖고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한다면은 이게 지금 작년 고점 대비해서 7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셀리버리는 다음 주까지 보면서 제가 목표가 5만 원 잡아놨거든요. 뭐 금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오늘도 다음 주에 좀 세게 올라갈 종목 또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세게 올라갈 종목들 GS 글로벌을 이을 종목은 무엇일지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의 키워드는요, 바로 주택 정책 발표 임박입니다. 네. 정책 요거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걸 좀 쳐줘야 합니다. 쳐야 돼요? 네. 오. 왜냐면 이제 좀 포인트에 제가 이걸 좀 치고 있는데 네. 이 주택 정책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또 내일 모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안에 나옵니다. 왜냐면 이 주택 정책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원희룡 국토부 내정자의 이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 전에 발표한 다음에 이거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이든 뭐 제가 볼 때는 내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가지 나올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어떤 재건축에 대해서 무조건 나오겠죠. 그게 예의 나왔을 때 급등할 종목 우리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윤 정부에서 출범 후에 1기 신도시 TF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하고요. 제1 TF하고 함께 투 트랙으로 간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세제 TF하고 이제 1기 신도시 TF를 같이 동시에 띄우면서 지금 이 세금 문제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문제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겠다라는 거고요. 1기 신도시 TF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1기 신도시의 그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나올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30년이 넘은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에 어떤 거주자들의 문제라든가 이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올 수 있고 내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을 좀 사놔야 되는 거고 월요일 전 발표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부 장관 청문회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다면 오늘 급등할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나온다면 월요일 날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네. 종목을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어떤 종목일지 발표가 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빨리 주목을 해봐야겠죠. 발빠르게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바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바로 범양건영. 제가 앞서서 일성건설 말씀드렸는데 네. 일성건설하고 범양건영하고 서로 이제 1, 2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범양건영 제가 차트를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살짝 바닥에서 올라와 있어서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목과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실 그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건설에도 해당이 되고요. 건축까지 이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도로 포장 공사부터 택지 조성, 뭐 터널, 토건, 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수주를 갖고 있고요. 이 범양플로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러 주택이 뭐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일단 만들어 온 다음에 가서 조립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통 그 공기를 20에서 50% 단축시키고요. 공사비를 또 20%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도 연관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가덕도 신공항인데 지금 범양건영이 그 오산 비행장 건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의 또 수혜지로 꼽히는데 가덕도 역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국가 정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오늘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예타 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 예타 면제를 할 것인지 최종 결정 안 났습니다만은 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를 예타 면제 안 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또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어떤 예타 면제 최종 결정 나옵니다. 그 최종 결정 나오면은 가덕도 관련주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덕도 플러스 주택 정책 종목으로 범양건영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이제 최근에 건설주 한번 올랐었다가요. 조정에 나온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가덕도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그 음봉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에 기획재정부의 가덕도 예타 면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현 새로운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7,300원으로 단기적으로 볼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가지 않을까 늦어도 보는 거고 손절가는 5,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범양건영이었고요. 목표가는 아주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 바라보면서 7,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키워드를 남겨주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입니다. 이 대마초가 원래 이제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용 대마초, 그다음에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마초 산업에 이제 미국이 의회에서 합법화될까? 일단 지금 하원을 통과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원에서 이달 그 4월 초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 며칠 후에 이제 대마초 연구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이 압도적 결과로 승인받았는데 지금 미국주 3분의 2 이상이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마초의 그 기호용 판매가 이미 시작됐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기후용 대마초가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 미국 내 더 많은 주들이 그 대마초의 어떤 그 오락용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요. 지금 뭐 현재까지 36개 주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마초에 대해서 점점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24년에 51조 규모로 성장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대마초 산업이 33조 매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우리 폐배터리 사업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2040년도에 70조를 클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엄청난 건데, 근데 지금 이거는 2024년에 51조, 훨씬 가까운 시일 내에 51조 정도의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에 비해서 종목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대마초 관련주는 제가 볼 땐 이 앞서 나가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오늘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대마의 한 성분이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화일약품. 이 그 의료용 대마에 있어서 1등 종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이 본업 같은 경우는 그 대마가 아니라 이 진해거담제라든가 일반 의료약품인데, 일단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매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제 좀 본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의료용 대마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49%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카나비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의료용 대마를 보려고 한다면은 화일약품을 좀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나비스 메디칼이 의료용 대마 퇴행성 그 내질환 효과 연구 논문 발표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카이스트하고 지금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대규모 재배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산업용 대마 생산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좀 검토한 다음에 대규모 재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카나비스 메디칼이 가장 수혜준 건데 이 지분을 50% 갖고 있는 화일약품이 이런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만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폐배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건데 제가 MPC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폐배터리가 지금 2040년 시장이 70조 나온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가까운 2024년도에 51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관련 종목은 아직 주가 보시면 폐배터리는 급등하고 있는 건데 지금 51조 시장을 바로 이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의료 대마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 봤을 때 이 어떤 의료용 대마 시장이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던 이야기에 한번 상한가 들어갔던 게 요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 매물은 다 소화한 거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 저항선을 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서 급등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용 대마 수혜주로 화일약품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1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현덕쌤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무료 네. 방송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 4시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저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략 후각 이야기하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각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5월달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종목들은 급등하는 종목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많이 수익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 수익 낼 수 있을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